테이블을 만드는 create 테이블 명령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create 테이블 명령어는 SQL 명령어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정식으로 처음 배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의하는 명령어다. Data Definition Language, DDL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어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단위는 테이블입니다. 기본 단위는. 그래서 그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create table 명령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보면 테이블은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속성의 집합, 제약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entity relationship diagram에 entity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entity 이름,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테이블은 테이블 이름, 속성의 집합, 속성이 하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속성은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속성 이름과 속성의 자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라고 자료형은 그러는데 자료형은 속성에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 값이 올 수 있는 집합을 표현합니다. 네, 집합. 즉, 예를 들어서 자료형을 인테저라고 표현하면 name, sname이 인테저라는 자료형을 가지고 있다. sname이라는 속성이 인테저라는 자료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면 sname 값이 1, 2, 3, 5 이런 인테저 값이 와야지 sname은 김복동 이런 식으로 캐릭터, 문자가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형 집합을 벗어나는 값이 그 속성 값으로 오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거를 다시 한번 그 수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게 그 아래에 있습니다. 테이블은 테이블 이름 더하기 속성의 집합, 여러 개의 속성이 있을 테니까요. 더하기 제약 조건이다. 속성은 속성 이름하고 자료형으로 나타낸다. 자료형은 속성 값이 올 수 있는 집합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테이블을 가지고,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테이블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student하고 가로 열고 SID, SNAME, DPT 가로 닫고인데 이게 바로 테이블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student는 테이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SID, SNAME, DPT는 속성이 되겠죠. 속성을 3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student 테이블은 SID, SNAME, DPT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속성의 집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udent.sid 두 번째 줄에 보면 student.sid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dot notation이라고 그래서 앞에 student는 테이블 이름이고요. 테이블 이름에다 점을 찍은 다음에 속성 이름을 적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어떤 속성이 어떤 테이블에 속해 있다는 것을 편리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udent.sid는 바로 student 테이블의 SID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tudent.sid는 SID 속성 이름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int, 인테저라는 뜻입니다. 자료형이 인테저라는 거죠. 그리고 자료형 인테저라는 것은 D하고 SID라는 것을 함수처럼 표현하면 그게 바로 인테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성의 자료형이 인테저라면 SID의 값은 정수 집합의 원소 중에 하나만 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1.3 실수라든가 김값수 이런 것들이 오면 오류가 난다. 그러니까 넣을 수가 없다. 값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create table SQL 명령어 문법을 보면은요. create table 우리가 이런 걸 키워드라고 그럽니다. 키워드는 무슨 뜻이냐면 명령어 자체예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create table이란 말은 그 글자는 그대로 써줘야 되고요. 단어는 create table하고 테이블 이름이 이제 student, lecture 그런 것들을 써주는 거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column definition, 컬럼을 쭉 쓰는 거죠. 근데 column definition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컬럼 이름하고 컬럼이라는 건 이제 속성을 뜻합니다. 속성 이름하고 type, 자료형의 그 pair, 그러니까 쌍으로 이렇게 쭉 적어주면 되는데 하나를 적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속성 자료형 그 다음에 컴마 치고 속성 자료형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쭉 적어 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n null, default 여러 가지 쭉쭉쭉 해서 프라이머리 키까지인데 이것이 바로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이 테이블에 어떤 그 값을 행을 하나 집어넣을 때 레코드라고 하죠. 하나의 값을 집어넣을 때 지켜야 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건 뒤에 쭉 정의하는 여러 가지를 앞으로 설명을 할 텐데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값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테이블에 우리가 인스턴스 또는 행이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 속하려면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는 걸 쭉 정리할 수 있는 게 뒤에 제약 조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속성하고 자료형을 말하는데요. 속성 그 예로 나와 있죠. SID, SNAME, DEPT라는 세 개의 이제 속성이 있는데 그거의 자료형이 각각 INT 인테저, variable character 32, character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ariable character라는 것은 이제 가변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문자를 집어넣으면 메모리를 잡을 때 거기에 딱 맞춰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최대 32 바이트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캐릭터라는 것은 그 고정형 8자리 지금 잡아놨잖아요. 길이가 그럼 8자리 딱딱 잡습니다. 이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의 정의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마리아DB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문자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자형 총 5가지, 그 아래에 있는 5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루고요. 더 혹시 필요한 자료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매뉴얼 같은 걸 찾으면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찾을 때 우리가 자료형을 바꾸는 이유는 거기에 저장할 자료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할 때 자료의 크기라든가 종류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것은 5개. 숫자에서는 인테저하고 플로트는 그 리얼, 그러니까 실수를 저장하는 거고, 인테저는 이제 정수 저장하는 거고요. 문자는 캐릭터하고 베리어블 캐릭터, 고정형, 변동형, 문자열. 그래서 n이라는 것은 문자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가 이제 데이트 타임인데요. 데이트 타임은 이제 날짜입니다. 날짜, 시간, 분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왜 그러면 특별한 이런 데이트 타입을 하느냐? 나중에 이제 함수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가 언제냐 그런 걸 계산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문자열로 하면. 근데 이 SQL에서 이 데이터 랭귀지에서 제공하는 날짜 함수를 이용하면 굉장히 그런 걸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문자로 하지 마시고 문자열로 하지 마시고 이런 데이트 타임 형태로 하면 나중에 계산이 굉장히 쉬워진다. 그래서 날짜는 날짜를 위한 자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